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빼빼로를 먹는 윤정 선생님의 영원한 고민거리 김윤재와 함께 드림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비율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자고 했어요. 비율이 무엇인가? 비율은 B를 숫자로 나타낸 거다. 그죠? 이렇게. 이게 비율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는 뭐가 익숙해 있어요? 100. 네, 100이라는 숫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100에 맞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구한다?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 각 부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고 마지막에 뭘 붙인다고요? 모르죠? 퍼센트 내지 프로라고 하는 이 기호를 붙인 거라고 한다. 그리고 나타내면 D그래프든 원그래프든 우리가 뭐든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그래프는 이런 각 부분의 비율을 D 모양에 나타내는 게 D그래프, 원 모양에 나타내면 원그래프죠. 자, 원그래프랑 D그래프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이 그래프는 D로 나타낸 거고 원 그래프는 원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D그래프는 D로 나타내고 원그래프는 원으로 나타내는 건데, 자, 요 같은 내용을 한번 D와 원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같은 거예요. 네, 대략. 자,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D는 양을 어떤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렇죠? 얼마나 긴가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그래프는 요 원만큼의 얼마나 넓은지. 넓이, 면적. 이거는 약간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D그래프가 더 보기 좋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원그래프가 더 보기 좋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보기 싫으면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둘 다 보기 싫으면은 안 보면 되겠죠? 수학을 포기하지 뭐. 포기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D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선생님 신경 쓰지 않고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구성비, 인구별로 어떻게 나이대별로 구성이 돼 있는 건데, 1970년부터 봤더니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어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점점 감소세입니다. 감소세. 그렇죠? 65세 이상 노인은 증가세. 그죠? 그리고 가운데 있던 청소년과 청년이 되겠죠. 증가를 하다가 점점 그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54에서 62, 8%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62에서 69, 대략적인 겁니다. 7%.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 1%. 증가되는 폭이 점점 줄어든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그렇죠. 늘어나던 것이 이렇게 이렇게 둔해지고 나중에는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어린이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결국 청소년, 청년이 되는 건데 그 숫자는 줄어들어서 결국 나중에는 이런 식이 되겠죠. D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어린이 수는 더 많이 줄어들고 청년은 비슷비슷하고 이 노인이 엄청 많아지는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겠죠.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 7%가 넘어가면 아마 고령화 사회로 알고 있고요. 이 11%가 넘어가면 거의 초고령화 사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심각한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학했고 이제 사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벌써 4분이나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사회 2단원 우리 이웃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에서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오늘은 비슷한 점을 찾아볼 거예요. 비슷한 점. 먼저 동우는 중국을 갔다 왔는데요. 자, 중국에 갔었는데 얘네 인사를 어떻게 하냐? 니하오마라고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굽혔다. 허리를 굽혔다. 그렇죠?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허리를 굽히잖아요. 그리고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으로 갔더니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도 비슷한 거죠. 국을 먹는 것도 비슷하고요.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문화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는 수학여행이나 여행 가면 반드시 어딜 갑니까? 윤재야. 네? 반드시 우리는 어딜 가요? 여행을 가면 여행이요. 아니 절을 중요한 절을 가잖아요. 절. 거의 가요. 절 갑니다. 수학여행 거의 가요. 절 가는데요. 불교의 영향이 많아서 중국도 이런 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죠. 자, 일본 가볼까요? 일본. 자, 서윤이는 일본을 갔다 왔는데요. 아까 중국은 니하우마 하면서 허리를 굽혔대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침에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점심에는 곤니치와, 저녁에는 건반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양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힌다. 아, 얘네도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군요. 비슷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밥 먹을 때도 봤더니 밥 먹고요. 국 먹고요. 반찬 먹습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손에 들고 젓가락을 사용한다. 그리고 국을 먹을 때 이때는 숟가락은 안 쓰네요. 입을 대고 국물을 마신다. 선생님도 숟가락 잘 안 씁니다. 윤재도 식판채로 먹잖아요, 보통. 아닌데요. 자, 그리고 일본도 봤더니 불교랑 관련돼서 절이 많더라. 이렇게 호류사. 윤재 호류사 가봤나요? 일본 갔을 때 갔던 절 이름이 뭐였죠? 당연히 기억 못하겠죠. 자, 아무튼 일본에도 이렇게 절이 많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옆에 봤더니 한자가 있더라. 아,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모두 한자를 많이 쓴다는 것이 비슷한 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비슷한 점. 인사할 때 뭘 한다? 허리를 굽힌다. 그렇죠. 보통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요. 그리고 말을 한다. 그렇죠. 밥 먹고 국 먹고 젓가락, 숟가락 쓰는 거 비슷한 거죠. 그리고 불교 문화다. 그렇죠? 절이 많은 거. 그리고 한자를 많이 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국, 일본, 한국의 비슷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선생님이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젓가락을 사용했어요. 그죠? 한자를 사용했어요. 그죠?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아, 근데 허리를 굽히는 이유는 바로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인데요. 자, 기독교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 그죠? 네. 불교에는 부처님, 네. 석가모니 계시고요. 유교에는 누가 계시죠? 모르죠. 공자와 맹자가 계십니다. 천주교는 누구 있죠? 천주교도 예수님 계시죠. 하나님도 계십니다. 자, 요거랑 비슷한 것이 바로 유교인데요. 허리를 굽히는 건 바로 이 유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불교 문화도 많이 받았고 이러한 것이 비슷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볼게요. 사자춤인데요. 사자춤은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대요. 우리나라 사자 노래는 이렇게 합니다. 네, 언제 하냐? 대보름날 1월 15일이죠. 음력. 그죠? 1월 15일 날 이렇게 집집만 쫓아다니면서 사자가 귀신을 쫓아준대요. 중국에서는 사자춤 어떻게 하냐? 빨간색이네요. 파란색도 있고. 자, 춘절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최대 명절인데요. 음력 1월 1일이래요. 이때 사자춤을 춰서 1년 동안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한다고 하고요. 일본도 사자춤을 춥니다. 그죠? 일본의 사자춤. 사자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새해를 맞이해서 나무로 만든 사자를 머리에 쓰고 이렇게 춤을 춘대요. 네. 거의 비슷한 되겠죠. 자, 결국 이 사자들은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새해를 맞이해서 사자의 힘을 빌어서 잡기를 쫓는 동시에 행운을 맞이하려는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 사이트 임명설 같이 찍어봤습니다. 자, 윤재 오랜만에 함께 했는데요. 오늘 왜 오랜만에 함께 했나요? 컴퓨터 좀 째려고요.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다 쨌죠? 아니요. 컴퓨터 가면 당했네요. 내일 만나요. 까칠해라. 네.